네, 이제 본격적으로 주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차량의 재원을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엔진 코드명 EA387이고요. 엔진 출력은 333마력.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슈퍼차저가 장착되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은 엔진 출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다른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터보차저를 사용하는데, 이 차량은 특이하게도 슈퍼차저를 사용하고, 실제로 아우디가 이 엔진을 처음 슈퍼차저에 적용을 했을 때가 2008년쯤 됐을 거예요. 2008년쯤에 슈퍼차저를 적용한 이 엔진을 S4나 아니면은 C7, A6 그리고 혹은 1세대 A7에 적용을 해서 V6 가솔린 엔진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차량에 들어간 이 엔진의 특징이, 실제로 제가 이 엔진을 이제 주행을 하면서 느껴본 거는, 일단 엔진 출력이 굉장히 반응이 빠르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으로 악셀링을 해보면 굉장히 빠른 리스폰스를 보여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이나믹 모드로 두고 악셀 리스폰스를 보면, 자 이렇게 악셀 리스폰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엔진의 반응도 굉장히 빠른데, 그 이유는 이 슈퍼차저의 특징에 있습니다. 슈퍼차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터보차저들과는 다르게, 터보차저는 배기압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임펠러를 돌려줘야 부스트 압이 형성되는데, 슈퍼차저는 엔진의 구동축과 연결된 벨트가 이미 슈퍼차저의 벨트와 연결이 돼서 슈퍼차저 안에 있는 압축기를 이미 돌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슈퍼차저는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할 때 보면 휘잉 하는 그 슈퍼차저 특유의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슈퍼차저 특유의 소리가 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엔진의 장점이자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슈퍼차저 소리를 싫어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A6나 A7 같이 일반적인 패밀리 세단은 슈퍼차저 소리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음을 많이 신경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4 차량은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굳이 그 소리를, 소음을 일부러 없앨 필요가 없거든요. 굳이 방음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을 하는 내내 이 슈퍼차저의 소리를 즐기면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속으로 다닐 때도 엔진에서 들리는 소리가 들려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이 소리를 좀 듣기 좋으실 수도 있고 듣기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떤 내연기관만의 이 감성을 느끼기에는 이 슈퍼차저도 나름 독특한 매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0-100 5초, 공차 중량이 좀 무겁긴 해요. 1830kg이고 제로백이 5초, 토크는 44.9 토크가 됩니다. 토크는 아주 높진 않습니다. 토크 자체가 높진 않지만 슈퍼차저 특성상 매우 낮은 RPM부터 굉장히 넓은 RPM 영역에서 최대 토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2000rpm인데 악셀을 밟으면 낮은 RPM에서도 이 출력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 영역에서 주행하기에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은 차량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상에서 굉장히 넉넉한 출력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엔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DL501 Gen2 변속기, 구형 에스트로닉 7단 DCT 변속기가 매칭되어 있고요. 변속기의 특징은, 일단은 변속 느낌은 기존에 제가 타던 15년식 A4 차량과 아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변속기 특유의 기계적인 체결, 철컥철컥하는 느낌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고요. 그런데 좀 특징적인 것은 변속 프로그램이 굉장히 스포티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게 이 차량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란 게, 이 차량을 다이나믹 모드로 두고 주행을 할 때 레브 매칭이 되거든요. 기존의 A4 차량에는 레브 매칭이 안 되는데 이 차량은 레브 매칭이 돼요. 레브 매칭 될 때 그 엔진과 배기음 소리가 너무 매력적입니다. RPM이 웅웅웅 하면서 이 뜨는 그 소리가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을 타고 정말 굳이 고속으로 달리지 않더라도 다이나믹 모드로 감성을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 변속 느낌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이제 사용되는 듀얼 클러치 변속기들을 보면 저속에서 좀 꿀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우디에서 사용하는 종치 방식의 DL501, DL382 변속기는 생각보다 꿀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치 특성상 효율이 좋거든요. 동력 전달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반응성을 변속기가 바로바로 받아주기 때문에 좀 더 스포티한 감각으로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타면서 스포츠 주행까지 즐길 수 있는 그런 변속기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L501 변속기 중에 젠2 모델의 경우에는 기존에 좋지 않았던 내구성을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우디의 구형 차량을 중고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변속기 고장일 텐데, 이 DL501 젠2 2013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들에 들어간 DL501 젠2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구성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설명드릴 거는 스티어링 휠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에 특별한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스티어링 휠이 가변 기업이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나믹 모드로 할 때와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로 할 때 스티어링 휠의 어떤 조향 감각이 꽤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조향이 되다가 이 다이나믹 모드로 딱 들어가면 기어비가 변화하면서 좀 더 스포티한 조향 질감을 보여주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 기존의 A4에 들어갔던 이 조향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정확한 각도로 내가 원하는 만큼 차량을 조향할 수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서킷 주행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성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일단 일상에서 브레이크를 잡아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폭스바겐 아우디 브레이크 언제나 옳다. 그 옳다는 게 이 차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통용이 됩니다. 폭스바겐 아우디의 브레이크는 언제나 좋은 성능과 좋은 지속성을 보여주고요. 이제 브레이크의 담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브레이크의 담력이 리니어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제동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에 들어간 이 브레이크 시스템은 굉장히 내가 원하는 만큼 제어하기가 편한 그런 브레이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고속주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브레이크가 제동이 되지 않는데 고속주행을 한다는 건 내가 달릴 수는 있는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위험한 건 없거든요. 가끔씩 이제 저 차로 과연 저 속도로 달려도 될까 걱정될 정도로 고속으로 주행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브레이크가 동반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제대로 그 차량의 출력을 억제를 하지 못하면 저는 그 차는 위험한 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차량은 333마력의 출력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체감을 하고 있고요. 물론 롱텀 시승기로 계속 좀 더 리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스펜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차량을 처음에 제가 차량을 탔을 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간 타이어가 255 사이즈에 255mm에 편평비가 35거든요. 게다가 19인치 굉장히 광폭 타이어의 스포티한 타이어예요. 그런데 승차감이 정말 부드럽습니다. 일상에서 데일리카, 아니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매일 아침 제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는데요, 전혀 아이가 승차감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차량이 데일리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일상에서 타기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 제주도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제주도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자 여기서 잠깐 급가속으로 엔진 사운드와 배기음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속 80까지. 네, 시속 80까지 들려드렸고요.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다이나믹 모드인데, 자, 악셀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자, 시속 80 도로기 때문에 속도를 지켜서 최대한 주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속을 해볼게요. 엔진음과 그 다음에 배기음이 아주 크게 들리진 않아요. 그리고 뭐 팝콘이 빠바방 터지는 건 아닌데, 이 변속 기어 단수가 이제 넘어갈 때 다락 하면서 이제 약간 그 특유의 배기가 싹 터지는 소리는 들리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속도를 줄인 다음에 가속을 해볼게요. 자, 지금 레브 매칭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방금 다락 했죠? 엔진 사운드와 이 배기음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변속될 때마다 바바방 하고 터지는, 변속될 때마다 바바방 하고 터지는 그 특유의 소리가 있거든요.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달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엔진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이 매력적인 사운드가 이 차량의 특징이 되겠고요. 실제로 막 뭐랄까요, 그 완전 튜닝된 배기가 아니라 정말 순정 배기이기 때문에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완전히 막 그 소음 공해가 되는 그런 배기가 아니라 정말 적당히 즐길 수 있는 그런 배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배기만 해도 저는 감성적으로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는 이 차량을 이제 패밀리 세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타고 있기 때문에 배기 소리가 크면은 아이가 놀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의 배기음이라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뒀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좀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이 좀 더 단단해진 상태에서 주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확실히 다이나믹 모드로 두면 이 가변 댐핑 서스펜션이라서, 전자식 가변 댐핑 서스펜션이라서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꽤 단단한 움직임으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턴을 한 다음에 0-80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턴을 하고요. 자, 가속 구간에서 0-80 한번 해볼게요. 자, 0-80. 네, 0-80까지 금방 가속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변속이 될 때마다 빠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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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그 특유의 배기음을 또 이 표현을 해내주고 있는데요. 이 슈퍼차저의 슈퍼차저가 회전하는 소리와 이 배기 사운드가 이 차량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서스펜션 얘기를 아까 끝마치지 못했는데, 서스펜션 얘기를 계속 해보면, 사실 완전히 고성능 모델인 RS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 S4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서스펜션을 단단하게 세팅하지 않아도 이 일상에서도 편안하게 탈 수 있으면서 고성능을 즐기고 싶은 그런 분들께는 이 차량을 정말 강력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이 보여주는 어떤 주행적인 퍼포먼스보다 저는 더 인상적인 것은 바로 서스펜션 세팅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합리적인 서스펜션 세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너무 딱딱하고 단단하면은 일상에서 타기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정말 부드럽고 정말 안락하면서도 이 서스펜션 댐핑 감쇄력을 조절을 해서 어느 정도는 또 스포티한 맛을 살릴 수 있게 가변 댐핑을 적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가변 댐핑이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변화하진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변화하진 않지만 그래도 스포티한 맛을 즐기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스펜션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이 차량을 제가 지금 가져온 지 이제 보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주 조금 넘었는데, 아직까지 좀 더 많이 즐겨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너무 만족 중입니다. 너무 만족 중이고요. 전 차주분께서 관리를 너무 잘 해주셔서 사실 가져온 다음에 거의 기본 정비만 하고 있고,
이제 타이어만 교체한 상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족 중입니다. 마음에 들고요. 제가 기존에 탔던 이 2015년식 A435 TDI 쿼트로 컴포트 에디션이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존 차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차량과 똑같은 이 뼈대를 가지고 있지만 이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올린 S4 차량을 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고 이 차량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도 저에게는 너무 기분이 좋게 만들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일반 모델과 차별점을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일단은 사륜 시스템은 기존의 이 기계식 토센 쿼트로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차량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륜의 느낌은 기존의 차량과 똑같아요. 기존의 A4 쿼트로 차량과 사륜 느낌은 거의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은데 한 가지 좀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 스포츠 디퍼렌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식 스포츠 디퍼렌셜이 들어가 있어서 한쪽 바퀴로 이 후륜에 전달되는 토크를 원래는 이제 오픈 디퍼렌셜이 좌우 분배를 했다면 이 차량은 코너링 상황에서 한쪽 바퀴로 토크를 몰아줘서 좀 더 이 외륜 쪽으로 토크를 몰아줘서 좀 더 스포티하고 다이나믹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세팅을 한 것이 특징인데요.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이죠. LSD는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인데 아우디는 이제 전자식 스포츠 디퍼렌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좌우 바퀴를 묶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한쪽 바퀴로 토크를 몰아줘서 외륜 쪽에 코너링 시 외륜 쪽에 바퀴에 토크를 몰아줘서 차가 안으로 말려들 수 있게, 그리고 뒤에서 밀면서 안으로 말려들 수 있게 언더로 밀려나지 않고 뉴트럴하게 차가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후륜에 적용된 전자식 LSD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와인딩에서 이 LSD의 성능을 한번 체감을 해볼 텐데요. 자, 오르막에서 다이나믹 모드로 잠깐, 자, 다이나믹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자, 엔진 사운드가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와인딩에서 이 헤어핀 코스에서 코너링을 할 때 아주 낮은 속도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LSD를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헤어핀 코너를 찾아서 지금 가는 중입니다. 1100로로 올라가는 산길 와인딩 코스인데요. 이 도로는 제한속도 시속 60에 헤어핀 코스가 많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저속에서도 차량의 한계 거동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서 이 차량의 후륜 LSD에 어떤 그런 퍼포먼스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이 차가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 헤어핀 코너에서 악셀링을 했을 때는 앞 타이어에서 이 스키드음이 들리면서 차가 돌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버티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륜 쪽으로 토크를 몰아주기 때문에 후륜 쪽에 토크가 빠지는 현상이 줄어들고 좀 더 후륜 쪽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븐 스로틀 상태에서 악셀링으로 코너를 지그시 밀어줄 때 좀 더 안쪽으로 말려들면서 뉴트럴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후륜 LSD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의 이제 LSD 느낌을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한, 막 터프하다기보다는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다분히 아우디스러운 세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우디의 철학이 뭘까요? 아우디의 철학은 언제나 항상 주행 안정성이거든요. 이 스포츠 모델조차도 막 미치게 날뛰는 그런 야생마 같은 느낌이 아니라 잘 조련된 경주마 같은 느낌이 들고 굉장히 코너를 세련되게 싹 돌아가는 느낌, 뉴트럴하게 코너를 세련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 BMW는 반대로 뒤가 이렇게 완전히 털릴 정도로 굉장히 터프한 느낌이 들거든요. BMW 같은 경우에는 예리하게 터프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날뛰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스포티한 느낌은 확실히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후륜에 LSD가 들어감으로써 코너를 훨씬 더 빠르게 돌아나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이 되겠고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내려보면, 아직 제가 이 차량을 타본 지 지금 보름밖에 안 됐지만 이 차량이 느껴지는 것은, 일단은 데일리카로서는 굉장히 완벽하다. 데일리카로 쓰기에 정말 완벽한 세팅이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 힘들 때, 내가 달리고 싶을 때 가끔씩 달리게 해주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반전 매력이 있는 차가 바로 이 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냥 일상에서 타면 정말 부드러워요. 차가 정말 부드럽고, 물론 아우디 특유의 노면을 딱 붙어가는 느낌은 살아 있습니다만, 그 느낌이 있음과 동시에 좀 더 컴포트한 느낌이 가미된 게 바로 이 차량이거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다이나믹 모드로 딱 바꾸면 서스펜션 감쇄력이 딱 바뀌면서 확실히 이 운전자에게 나 지금 달릴 거야, 달릴 수 있어, 지금 너 악셀 밟아,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서스펜션 세팅이라는 겁니다. 물론 BMW처럼 완전히 진짜 막 조향을 했을 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은 아우디에게는 사실 없는데, 코너를 아주 세련되게 공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이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 특징답게 이 차량은 두 가지의 반전 매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아우디의 이 브랜드 밸류가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S4 차량을 만약에 옆자리에 만약에 아우디에 대해서 좀 크게 감흥이 없으신 분이나 아우디를 좀 싫어하시는 분들을 이 S4 차량에 태우고 한번 드라이빙을 하면 그분이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저는 이 S4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아우디의 어떤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에서는 편안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행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그러면서도 이 가슴 속에는 아주 강력한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코너링을 돌아 나갈 때 그 뉴트럴한 느낌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엔진음과 배기음을 즐길 수 있고, 이게 바로 아우디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컨셉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S4 차량은 정말 매력적인 차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B8.5 S4 뿐만 아니라 B9 S4, B9 페이스리프트 S4죠. B9 페이스리프트 S4도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시승을 해볼 수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네요. 과연 얼마나 이 출력도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2016년식 아우디 B8.5 S4 3.0 TFSI 쿼트로 모델 주간 리뷰였고요. 롱텀 시승기 중에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 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계속 이 주행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좀 더 재밌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킷 주행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나중에 뭔가 이 중고차를 계속 유지하면서 생기는 그런 이슈들이나 재밌는 일이 있으면 영상으로 한번 남겨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관 한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색깔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색깔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펄감이 살아있어서 디자인이 좀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기존의 하얀색 차보다 훨씬 더 캐릭터 라인도 잘 보이고, 저는 아우디는 무조건 흰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 컬러를 디자인이 잘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인상적이고요. 자, 어쨌든 지금까지 2016년식 B8.5 아우디 S4 3.0 TFSI 꽈트로 모델 리뷰였고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